비혼이 사실 요즘 좀 대세가 됐는데 그런 비혼을 하려는 분들 아니면 이제 비혼 예정이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나의 선택이 과연 옳을까? 어쩌면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진짜 분위기가 결혼을 하면 오히려 좀 이상한 사람을 취급받는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어느 정도 좀 대세를 따라가기도 하는데 과거에 결혼을 안 하는 분들이 적었던 시절에는 대세가 결혼을 하는 거였으니까 야, 결혼 안 해? 너 왜 안 해? 하면서 막 뭐라고 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결혼을 안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오히려 결혼을 하는 사람들한테 너 그거 왜 하냐? 어차피 해도 막 헤어지는데 차라리 혼자 살아. 혼자 사는 게 훨씬 좋아.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가구 구성도 점차 1인 가구, 뭐 많으면 2인 가구까지 이게 이제 대세가 돼버렸는데 2020년도 기준으로 한 30%가 1인 가구고 또 한 30%가 2인 가구 정도 되는데 이게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50년 정도 되면 한 40% 정도가 이제 1인 가구가 되는 거고 2인 가구도 한 36%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합치면 거의 76% 정도 되는 거니까 사실 뭐 거의 이제 아이를 낳을 사람도 별로 없다. 뭐 이렇게 지금 이제 추계가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4인 가구는 6% 정도다. 그러니까 아이 둘 낳는 거는 이제 진짜 보기 힘든 시절로 가고 있는 추세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1인 가구 하면은 보통은 이제 2030 아직 이제 미혼인 사람 그런 사람들 정도만 떠올리기 쉽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1인 가구라는 건 말 그대로 혼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20살 자취하는 대학생도 1인 가구고 80세 혼자 사는 노인도 1인 가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령자 1인 가구의 추이를 보면요. 고령자는 이제 65세 이상을 얘기하는 건데 계속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그래서 1인 가구 중에서도 고령자들이 계속 늘어난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평균 수명이 좀 늘어나면서 계속 1인 가구들이 이제 쌓여가는데 65세가 넘어가면 고령자니까 고령자의 추세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1인 가구가 되는 사유는 무엇일까를 보면은 젊은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학교 이제 직장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지방에 사는 분들이 이제 서울로 오시거나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혼자 살게 되는 거죠. 소위 말하는 이제 자취를 하시는 거고 배우자의 사망도 꽤 큽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남자 여자의 좀 수명 차이도 있고 해서 배우자 사망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자녀랑은 이제 떨어져 살고 나 이제 둘이 살다가 혼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혼자 살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뭐 비혼족 뭐 이런 건데 비혼족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이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1인 가구가 정말 행복하기만 하고 편하기만 할까? 1인 가구도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42.4%가 균형 잡힌 식사가 안 된다. 그러니까 요즘에 뭐 워낙 뭐 배달도 잘 되고 뭐 1인 밀키트 뭐 이런 것들도 많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1인 가구에서 한 끼를 시켜 먹으려면 뭐 비용도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배달 음식으로 때우거나 패스트푸드 뭐 편의점에서 대충 먹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식사가 좀 어렵다는 거. 그리고 이제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가 안 된다. 그러니까 옆에 누가 있으면 내가 아플 때 좀 봐주고 상대가 아프면 내가 또 봐주고 하는데 나 혼자 사는데 내가 아프면 누가 봐주냐 이거죠. 거기다 이제 뭐 가사도 어렵고 부양가족도 없어가지고 경제적으로 불안하고 뭐 이런 겁니다. 사실 1인 가구의 어려움 하면은 외로움이 클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외로움은 어찌 보면 사치일 수도 있는 거죠. 더 필수적인 부분들에서 문제가 더 많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바로 노인, 고령화 1인 가구입니다. 젊은 분들이 앞으로 겪어야 될 미래인 거죠. 자, 서울시를 보면요. 노인 1인 가구 중에서 여성의 비율이 75%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 혼자 사는 집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죠. 고령자들 보면은. 자, 그러면 왜 그럴까?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이제 15만 가구 정도가 있는 거고 남성, 할아버지들 혼자 사는 집이 한 6만 가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에 따라서 이제 아무래도 인구는 좀 줄어들겠지만 그래도 절대적으로 여성이 할머니들의 1인 가구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이거예요. 사별이 압도적이야. 그러니까 할아버지들이 빨리 돌아가시는 거죠. 뭐 어떡하겠어. 뭐 아무래도 술도 많이 드시고 뭐 담배도 피시고 조금 더 좀 건강을 좀 해치는 일들도 많이 하시고 뭐 자연적으로도 여성분들이 더 많이 사니까 여자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원하든 원하지 않든 1인 가구가 많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노인 1인 가구 뭐 아무래도 이제 할머니들 여성 노인 1인 가구의 삶은 어떨까? 를 좀 봐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경제력이 가장 중요한데 이 경제력을 보면은 뭐 아무래도 이 노인인데 1인 가구가 경제적으로 풍족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상당 부분 거의 한 25% 정도가 이제 뭐 저소득이거나 아니면 뭐 기초생활수급자 정도의 상황에서 이제 살고 계시는 거고 나머지 한 4분의 3 정도 한 75% 정도는 이제 일반적인 상황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보다 높다고 해서 과연 뭐 풍족하게 사느냐 뭐
그런 것도 아니다. 대부분 이제 경제적으로 좀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죠. 자식들도 뭐 독립을 했지만 내 소득 자체가 너무 낮으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1인 가구들, 고령화된 이 고령자 1인 가구의 60%, 그러니까 뭐 상당수죠. 60%는 남의 도움이 없이는 생활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본인이나 배우자 부담이 한 60% 정도 되는데 이건 전체 고령자고요. 1인으로 내려가면 40%로 급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통계상으로만 보면은 할아버지가 조금 더 일을 하고 할머니도 일을 하시겠지만 어쨌든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면서 소득이 반으로 쭉 떨어지겠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분들은 거의 없고 많이 낮아지고 대부분 자녀나 친척 아니면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근근히 살아가신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70대의 한 절반 정도 되는 사람들이 거의 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70대라고 하면은 정년을 훌쩍 넘긴 나이대인데 그때도 일을 하지 않으면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일을 해서 돈을 버시는 분들도 한 40% 정도만 자립이 되는 거지 나머지는 이제 정부나 어떤 가족, 친척의 도움을 받아서 돈을 좀 지원을 받아서 겨우겨우 살아가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독거 생활이라는 거는 어찌 보면은 혼자 사는 건데 혼자 사는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살다 보면은 뭐 다시 뭐 같이 살고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통계를 보면요. 독거 생활을 한번 시작하면 이게 무서운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게 시작을 한번 하면은 지속적으로 혼자 산다가 거의 90%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의 9분 정도는 독거 생활이 시작되는 순간 그냥 가는 거예요. 물론 재혼을 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근데 한 1.5% 정도? 물론 뭐 여기는 이제 혼인신고를 했냐 안 했냐를 가지고 뭐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혼자를 사시고요. 자녀랑 같이 사는 사람들도 한 8% 정도 뭐 된다고 하는데 이 분들도 사실은 좀 소수에 좀 불과하지 않을까. 아마 이 숫자는 점점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독거 생활을 시작해서 열의 9은 혼자 계속 살아가는데 몇 년 정도 혼자 사는 걸까? 평균 고령자의 독거 기간이 한 12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살고 나서 꽤 오래 한 12년 정도는 나 혼자 쭉 살아야 되는데 이게 대부분 이제 고령자, 노인일 때 혼자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과연 좀 이렇게 편한 삶일까? 아니면 조금 힘든 삶일까를 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80대 기준으로 보면요. 20년 이상 독거 생활을 하신 분들도 거의 40%에 가깝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이제 한 80년 정도 사신 분이에요. 그럼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이시겠죠. 근데 혼자 사세요. 그래서 아니 할머니 혼자 사신 지 얼마나 됐어요? 하면은 열에 4명 정도 되는 할머니가 나 한 20년 이상 혼자 살았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고령 1인 가구는 1인 가구가 아닌 비 1인 가구 대비해서 생활 수준이 낮다라고 스스로 평가를 한답니다. 근데 이게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 더 평가의 격차가 커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나마 내가 뭐 한 60대 정도 되면은 그래도 조금 뭐 혼자 살만해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60에서 70대, 80대로 가면 갈수록 저기 그 둘이 사는 저기 뭐 김영감네보다 내가 좀 더 뭔가 좀 마음에 안 든다. 사는 게 좀 팍팍해라고 느낀다 이거죠. 거기다가 이제 그 나이가 들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만성 질환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몸이 아픈 거죠. 몸이 아프면은 어쩔 수 없이 또 우울감도 또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몸도 아프고 우울하고 뭔가 좀 남한테 좀 도움도 받고 싶은데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리고 이제 혼자 산 지도 오래됐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하루하루 살아는 가는데 뭔가 좀 행복 지수가 좀 많이 떨어지는 느낌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낮은 삶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더라. 자, 그러면 이게 아직 이제 30대, 40대 이제 비혼이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굳이 뭐 저런 거 나랑은 상관없는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내가 결혼을 안 한다면 아무래도 혼자 살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이미 혼자 산 사람들 1인 가구들이 어떻게 사는지가 곧 나의 미래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결혼 안 하는 게 답이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과연 그게 맞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는 의도로 제가 이 영상 한번 찍습니다. 가까운 나라죠. 일본. 일본이야말로 노인의 나라라고 부르는데 이제는 우리가 빠르게 쫓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그래도 노인의 나라는 일본이 1위죠. 그 일본의 통계를 보면요. 일본도 지금 1인 가구가 한 40%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 30년 지나면 1인 가구가 늘어난다. 40% 된다고 하는데 일본은 뭐 20년 뒤면 된다고 하네요. 그만큼 지금 일본은 우리보다 더 고령자 사회를 먼저 갔기 때문에 일본의 현황을 한번 살펴보자. 자, 일본은 이미 지금 고령화 사회여서 지금 재정적으로도 상당한 이 고령층들이 부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2015년도 뭐 데이터니까 아마 더 안 좋아졌겠죠. 그러니까 이제 1인 가구도 많고
고령자도 많고 그리고 고령인데 1인 가구도 많고 하니까 이분들이 뭔가 경제적인 활동도 좀 어렵고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복지 비용이 들어가면서 지자체들이 이거 뭐 세금은 안 들어오는데 계속 비용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뭐 케어를 안 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계속 이제 간지가 꽤 됐다 이거죠. 자, 그런데 일본은 그러면 왜 이렇게 고령화가 됐고 왜 1인 가구가 많아졌고 왜 이렇게 자녀를 안 낳았을까? 뭐 이런 그 의문도 좀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본도 사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미 현재가 아닌 과거에 우리의 일을 이미 다 겪었습니다. 뭐죠? 이 혼인율이 급감합니다. 급감하고 당연히 출산율도 떨어지면서 사실상 뭐 미혼공화국이라고 불렸는데 이렇게 된 이유와 그리고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이제 데이터를 좀 찾아보니까 이게 뭐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한 학자의 뭐 주장일 수도 있는 거긴 하니까 좀 감안해서 들어주세요. 일본에서는 2000년 후반에 혼활이라는 게 뭐 있다고 합니다. 혼활이라고 해서 결혼을 하고 싶어서 해야 되는 활동. 결혼 활동인 거죠. 그러니까 연애를 해야 결혼도 하는 거니까 결혼하고 싶어서 하는 활동들을 주제로 하는 혼활 드라마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어느 순간 좀 미혼으로 가면서 결혼도 안 하고 했던 분위기가 있었는데 뭐 우리가 아는 뭐 초식남도 있었고 뭐 서로 뭐 연애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뭐 모태솔로가 많아요 했었는데 세대가 좀 지나고 나서 약간 2000년대 후반부터 조금 그래도 좀 결혼을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분위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를 보면 이렇답니다. 1980년대가 일본 경제 이제 최고조였죠. 그때 우리나라 월급이 뭐 30만 원 할 때 일본 신입사원들이 연봉을 1억 받던 때입니다. 일본은 40년 전에 연봉이 1억이었어요. 신입사원들. 그러니까 그때가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우리나라에 거의 막 한 몇십 배의 연봉을 받던 그 80년대 시절에 20대를 보낸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한 50대, 60대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은 그때 경제도 호황이고 나도 청년의 나이에 돈도 많이 벌고 완전히 즐겁게 살았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상당수가 미혼이었대요. 근데 그런 분들이 한 20년 지나가지고 40에 가까운 나이가 된 이제 1990년대에도 많은 분들이 미혼으로 남았었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좀 힌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경제적으로 좀 풍족했던 시절에는 일본에서도 독신이라는 거를 좀 긍정적으로 봤었대요. 그러니까 약간 좀 뭐 자기의 인생을 좀 즐기고 좀 즐겁게 살면서 돈도 있고 뭐 경제력도 있는데 좀 젊기도 하니까 건강도 충분히 챙길 수 있고 그러면서 혼자 살면서 즐겁게 살면 뭔가 좀 아둥바둥하고 결혼해서 막 애 낳고 막 고생하고 있는 부부를 보면 저거는 별로 아닌 것 같은데 내가 혼자 사는 게 더 멋진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랬던 분위기가 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신인 것이 자유와 부유함의 상징인 것처럼 여겨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결혼을 하려면 어떡하겠어요? 아무래도 결혼을 안 해도 상관없는 상황인데 결혼을 한다면 잘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성들이 결혼 상대방한테 3고라는 거를 조건을 걸었대요. 그게 뭐냐? 키가 커야 된다. 그리고 학력이 좋아야 된다. 그리고 수입이 높아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경제력, 학력, 그다음에 이제 신체 뭐 이런 거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좋으면 결혼하고 아니면 혼자 살지 뭐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제가 그 육각형 얘기도 했지만 안 되잖아 이게. 다 되는 게 어딨어. 키도 크고 학력도 좋은데 수입도 높은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결혼 안 하지 뭐 라고 하면서 혼인율이 막 떨어졌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경기가 워낙 좋고 이제 생활 수준도 높고 워낙 돈도 잘 벌리던 때니까 이 정도 아니면 나 혼자 산다. 굳이 뭐 내가 고생을 뭐 합니까? 라고 했었기 때문에 고르고 골랐고 그러다 보니까 남자 여자 둘 다 결혼 못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혼 기회를 놓치게 된 거죠.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경제가 이제 좀 힘들어지고 이제 90년대 뭐 2000년대 들어서 계속 뭐 잃어버린 10년, 20년 하면서 경제적으로 되게 안 좋았잖아요. 그러면 결혼이라도 해서 뭔가 가정을 꾸려가지고 이제 착실하게 좀 살면 그나마 부모 입장에서 마음이라도 좀 편할 텐데 이제 어떻게 된 거죠? 그때 그 독신 귀족들은 1990년대 경제 붕괴를 거치고 나서 패러사이트 싱글. 그러니까 독신 귀족이 어느 순간 부모한테 기생한다라는 식으로 이제 평가절하를 받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경제적으로 모든 게 풍족하고 다 해결이 되면 혼자서도 살 수 있지만 사실 뭐 경제 위기가 온다거나 좀 경제적으로 좀 힘든 상황이 오게 되면은 자식이 아니라 이제 짐덩어리가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일본 미혼 여성의 이상적인 생애 과정과 현실에 대한 뭐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연구하신 그 분의
의견입니다. 그걸 봤더니 일본은 저도 어디선가 들었는데 주부로 사는 게 꽤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주부로 사는 게 뭐 이렇게 세금적으로 혜택도 주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 주부거나 아니면 약간의 그 파트타이머로 일하면서 있는 게 세금적으로 꽤 유리하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를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전업주부거나 아니면 애를 다 키우고 재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맞벌이 하는 거를 일본 여성들은 약간 이상적으로 생각했는데 그리고 이제 딩크 아이가 없거나 결혼 안 하고 취업해서 일하는 거를 되게 비선호했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이상적인 얘기고 실제로는 어땠을까? 보면은 비혼 취업이 많이 늘어났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겠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가지고 주부를 하거나 아니면은 좀 뭐 아이 키우고 재취업하거나 맞벌이 하는 거를 꿈꿨지만 실제로는 그거보다는 결혼을 하지 못하고 그냥 취업으로 가는 여성들이 많았다. 그러면은 당연히 남성들도 결혼을 못 하겠죠. 그러니까 남자 여자 둘 다 결혼 못 하고 그냥 계속 일하고 있는 1인 가구로 갔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뭐 결론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고 싶었는데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분들이 계속 늘어나니까 사회적으로 또 나름의 또 어떤 평가가 있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 한 20대인 분들이 우리 언니 세대, 우리 누나 세대, 우리 형 세대, 우리 오빠 세대를 봤더니 결혼 안 하고 사니까 좀 힘든 것 같다. 그리고 결혼을 하는 게 오히려 괜찮은 것 같아 라고 분위기가 좀 바뀌어서 아까 말한 그 결혼 활동을 하는 것들이 점점 더 사회적으로 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원하는 이상적인 삶과 약간 다르게 가는 게 쭉 지속되고 그러면서 내가 이거를 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라는 느낌. 그리고 정부에서도 좀 출생을 많이 시켜야 되죠. 출생률을 높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거국적으로 대책을 세운 거죠. 결혼을 어떻게든 지원하는 일들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 분위기 자체도 좀 바뀌면서 결혼을 좀 하는 게 낫겠다. 나는 좀 다르게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은 사회 문화적인 현상일 수도 있거든요. 지금은 비혼도 많이 늘어나고 내 친구도 결혼 안 했는데 라고 생각하니까 그래 뭐 나도 뭐 안 해도 되겠지. 뭐 혼자서 사는 거 괜찮을 것 같은데 내가 아는 그 3살 많은 언니 있잖아. 결혼해서 엄청 힘들게 살아. 내가 아는 저기 5살 많은 형 있잖아. 애 둘 낳고 지금 완전 죽어라고 일하잖아. 나는 그렇게 안 살아 라고 생각했었는데 한 20년 지나니까 아닌갑다 하는 사람들도 일본에 있었다 이겁니다. 자, 일본은 이제 이미 고령화 사회고 이미 1인 가구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고독사가 늘어나는 거죠. 아까 제가 80대도 한 20년 이상 혼자 산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본도 혼자 사는 노인분들이 많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는 뭐 우리나라도 좀 어느 정도 좀 많이 활성화가 된 것 같긴 한데 고독사 전문 특수 청소 업체도 일본은 많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혼자 돌아가시게 되면은 몇 주에서 몇 달 뒤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집 안 청소도 많이 해야 되고 뭐 유품 정리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도 일본에서는 뭐 아주 뭐 호황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죽어서 뭐 그런 집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뭐 불길하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그런 집들은 좀 싸게 나오기도 하고 뭐 이런 사회적인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는 일본인데 한국은 어떨까? 지금 한국은 비혼을 하려는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아직은 한국에서는 비혼으로 오래 산 분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아직 이제 비혼하면 한 30대 후반 아니면 40대 한 초중반 정도까지는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혼으로 60대, 70대까지 간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걸 보면은 노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비혼이거든. 그래서 결혼을 해도 애는 안 낳고 싶어. 근데 독신은 또 아니야. 친구가 아기 낳고 정부 지원금 뭐 이런 거 받고 하는데 나는 실버타운 지원금은 나올라나? 그러고 있고 또 다른 친구는 그래도 결혼하고 배우자 만나서 같이 노후 고민해야지라고 하고 있고 아까 그 아기 낳은 친구는 결혼해도 혼자다라고 하고 난 그저 나중에 혼자 늙어서 뭐 먹고 살까 고민 중이야. 셋이 단톡방에서 술톡하다가 싸울 뻔했어.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약간 좀 가벼운 지금 고민 수준인 거죠. 거기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 사람 일은 모르나 봐. 나랑 맨날 실버타운 얘기하고 비혼 얘기하던 언니가 어느새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대. 내가 오버하지 말라고 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결혼할 것 같더라. 나도 얼른 그런 사람 만나야겠다. 이건 개인적으로 이 언니가 나의 뒤통수를 친 거다. 맞죠? 맨날 실버타운 얘기하고 비혼 얘기하다가 갑자기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어떻게 생기냐고.
그럴 일이 없습니다. 보통은 맞아 하면서 옆으로 열심히 노력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르고 골라서 결혼하고 싶은 남자를 만나신 거죠. 그러니까 진짜 그럴 만도 해가 아니고 이분이 엄청 노력한 거니까 나도 빨리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나도 가볍게 시작해 볼까 하시면은 안 됩니다. 이 언니 노력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지금 처음이니까 잘 모르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저는 뭐 그냥 혼자 살다가 나중에 뭐 실버타운 고고하겠습니다. 라거나 저는 그냥 뭐 살다가요 한 50 정도 그쯤 뭐 로그아웃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찌 보면 좀 비관주의도 맞고 염세주의도 맞죠. 그냥 앞으로 미래가 뭐 있겠냐. 그러니까 나 혼자 살다가 간다. 이 세상 즐기다 혼자 유유히 쓸쓸히 떠나겠습니다. 뭐 이런 느낌인데 요것도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선 실버타운 여러분들이 이제 요양원하고 실버타운을 좀 오해할 수도 있는데 실버타운은 약간 그래도 노인이지만 경제적으로 좀 어느 정도 좀 풍족하셔가지고 노인의 삶을 조금 좀 존엄하게 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필요하다? 돈이 필요하다. 요즘에 실버타운이 정말 극단적이어서 정말 좋은 곳들도 있고 뭐 좀 지방에 아니면 좀 뭐 경기도 외곽에 산골짜기에 막 뭔가 좀 타운하우스 같지도 않고 뭔가 좀 요양원도 아닌 것이 애매하게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또 사실 천차만별이긴 한데 그래도 뭔가 지금 이제 3040에 사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 나 오늘 열심히 살고 막 그 돈도 모으고 막 재테크도 잘해가지고 나중에 가야지 하는 실버타운의 느낌이 약간 이런 거잖아요. 약간 뭔가 이런 거죠. 뭔가 주상복합 느낌에 살고 거기서 이제 아침마다 조식 주시고 중식, 석식 주고 그리고 이제 거기 뭐 요양원 같은 느낌은 좀 아니니까 거기가 커뮤니티 센터 같은 것도 있고 가면 또 건강검진 해주고 아프면 또 바로바로 의사가 와주고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숙소도 좀 좋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비쌉니다. 자, 이게 2014년도 금액대입니다. 2014년에서 뭐 17년도 사이에 실버타운 금액인데 뭐 지금은 많이 달라졌겠죠. 벌써 한 10년 정도 됐으니까. 근데 이때 뭐 클래식 500이라는 데가 있는데 넓이가 한 56평 정도. 근데 이게 이제 보증금 10억에 월 500 정도. 이게 한 6, 7년 전 얘기니까 그러면 지금은 얼마일까? 그리고 더 좋은 것들도 많이 생겼겠죠. 그래서 지금 실버타운이라는 데를 간다고 해서 그냥 뭐 전세처럼 그냥 뭐 몇 억 맡기고 뭐 사는 곳도 있고 아니면 아예 분양받아서 사는 곳도 있고 아니면 월세처럼 내는 곳들도 있지만 내가 생각하는 수준의 실버타운 그냥 대충 그 정도가 생각보다 비쌀 것이다. 근데 그 돈을 내가 언제까지 내야 되죠? 죽을 때까지 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달에 얼마? 200만 원, 300만 원? 연 3천, 4천을 어떻게 내냐? 나이 70, 80에.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그러면은 적당히 살다가 갈 수는 있을까? 이것도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또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의료 시스템도 잘 돼 있고 또 건강합니다. 나름 또 건강하고 채식도 많이 하는 나라다 보니까 뭐 유전자가 달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어쨌든 기대 수명이 상당히 긴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2019년도 자료인 것 같은데 내 나이가 지금 만약에 40이다. 그럼 40이면은 얼마를 더 살 수 있는 거죠? 여자분은 47년 더 살 수 있고요. 남자분은 41년 정도 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한 45년 더 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 40살 꽤 많은데 이제 뭐 즐길 거 즐기다가 뭐 로그아웃 합니다. 이제 즐길 거 즐기다가 뭐 슬슬 뭐 갈 준비해야죠라고 해도 지금 산 거보다 더 많이 살아야 돼. 더 많이 살아야 된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근데 대충 한 50에서 60 정도 되면은 이제 슬슬 경제적으로 이제 힘들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25년 내가 어떻게 사는 거지? 라는 거죠. 이거 어떻게 살지? 근데 자립을 하는 분도 40%밖에 안 되는데 70대도 절반이 일을 하는 나라인데 근데 나는 어떻게 살 거냐? 그리고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나 아니면은 뭐 차상위 계층으로 가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 나 어떻게 하지? 혼자 사는데? 이때 되면 우리 부모님도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나 혼자 한 20년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근데 또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 살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재밌는데요. 뭐 저는 뭐 여행도 가고요. 그리고 뭐 이제 필요한 것도 사고, 그리고 집도 뭐 굳이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혼자서 즐길 거 즐기면서 살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지만 생각보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40대 이상 여성 1인 가구한테 조사를 했나 봐요. 여가 활용이나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나는 좀 놀고 싶다 이런 분들도 있을 텐데 실제로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합니다. 왜?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제 20, 30대에 노는 거랑 40대, 50대에 노는 거는 좀 다르죠.
거기다가 나 혼자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남편하고 맞벌이 하거나 뭐 아내랑 맞벌이 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 혼자 벌어서 나 혼자 노후를 챙겨야 되는데 그럼 내가 돈 버는 거에 최소한 40% 정도는 저축을 해야 내 노년을 또 대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놀 수가 없다. 생각보다 돈이 없어가지고 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라는 분들도 많다. 그러면 그래도 어쨌든 지금 비혼도 하셨으면 내 인생을 좀 즐겨야 되는데 그럼 내 인생 즐기려니까 뭐가 안 되죠? 노후 준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후 준비가 안 된다. 그러니까 준비 안 하고 있습니다가 절반. 뭐 하고는 있습니다가 한 절반 정도 되는데 하는 수준이 그럼 얼마나 잘 됩니까? 라고 보면은 잘 안 된다. 우리나라 직장인 분들의 대부분이 노후 준비가 안 되고 있는 현실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준비할 능력이 없습니다가 60%가 넘어간다. 근데 40에도 노후 준비를 못 하는데 60에 되면 노후 준비가 더 잘 될까요? 훨씬 더 어렵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는 고독사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젊은 분들도 많겠지만 그래도 고독사의 대부분은 고령자 분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점점 더 나이도 이제 좀 많고 그리고 인원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인구 구조상 일본처럼 따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먼저 가신 분들, 먼저 가봤던 선배분들도 많이 이제 슬슬 이제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뭐 여자분들도 많고 남자분들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이제 남자 독신인 분들도 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여성분들과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그 아이를 낳고 막 고생하는 그 친구들 보면서 너무 힘들어하고 그리고 너무 막 고생하는 거 보면 그래 내가 저거 적골 안 당하니까 얼마나 좋냐. 그리고 이제 나 혼자 좀 경제적으로도 풍족하고 그리고 뭔가 좀 집은 뭐 굳이 안 사도 될 수도 있고 사도 뭐 작은 거 사면 되니까 뭐 차 좋은 거 사고 아니면 조금 쇼핑하고 여행 가고 그리고 이제 뭐 1인 여행 혼자서 막 유럽 다니고 이런 것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되게 좋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뭔가 이게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3040, 뭐 20 세대도 마찬가지인데 결혼하면 힘들다던데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독신을 선택하는데 독신은 안 힘들까? 라는 것도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뭐죠? 국민연금밖에 없는데 국민연금은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나는 그냥 없다고 생각해라. 나 믿지 마. 라고 얘기한 지가 지금 꽤 됐죠. 지금 뭐 2040년도부터는 뭐 꺾인다고 하는데 뭐 더 빨리 꺾일 가능성도 높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제 방송을 보고 있는 뭐 3040 세대 정도라면은 대부분 우리 연금 받을 때는 이제 적자야.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뭐 어떻게 줄지 모르겠어요. 그때 그 몇 안 되는 아이들한테 돈을 받아다가 우리들한테 돈을 줄 수 있을지 아니면은 미안하다 돈 없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금은 없다. 나 믿지 마. 나는 그냥 없다고 생각해. 라고 생각해야 된다.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하면은 이제 비혼 예정이시거나 뭐 저는 강제 비혼입니다.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뭐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지금 뭐 결혼하라고? 라는 거로 들릴 수가 있는데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두 종류로 갈리는 것 같아요. 열심히 비혼을 준비하는 분도 있어요. 저는 인생 혼자죠. 저는 부모님도 뭐 솔직히 못 믿습니다. 부모님도 저희 뭐 도와줄 여력 안 되고요. 저는 그냥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축을 50% 60%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집도 샀고요. 그리고 남은 돈은 뭐 지금 해외 투자하고 있고요. 그리고 열심히 또 이직 준비도 해가지고 전 최대한 오랫동안 일하면서 또 부업도 해가지고 평생 직장을 제가 만들 겁니다 하면서 이 게임 캐릭터를 진짜 막 열심히 키우는 분들 있죠. 잠 안 자고 밥 안 먹어가면서 내 캐릭터를 키우는 분들이 있는데 또 반대로 한켠에는 뭐 그냥 어떻게 되겠지 뭐 어떻게 되겠지 라고 생각하고 사는 분들도 많고 이런 분들이 사실은 더 많은 것 같더라. 이게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뭐 거주지라든지 아니면 노후 준비 특히 이제 우리 아이한테 어떻게 뭘 물려주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조금 고통이 오거나 그런 것들을 좀 참아가는데 아무래도 혼자 살고 하면 좀 몸이 좀 가볍죠. 가볍고 좀 즐거운 일들이 많죠. 그러니까 어떻게 좀 살다 보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가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게임이라는 것도 인생을 게임이라고 보면은 게임 대충 해가지고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공부도 하고 열심히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RPG 게임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직업을 갈 수 있는 길들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이 전직을 하는 게 되게 많고 이 중에서도 또 좋은 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범 답안, 국룰, 국민 테크 있죠. 국민 테크 같은 거를 타야 되는데 그걸 또 못하고 또 이상한 길 가는 분들도 있거든요. 뭐 이렇게 한번 가보지 뭐 했다가 여기 아닌가 보네 하고 막 돌아오는 분들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인생이라는 게 다시 리셋도 안 되고 리스타트도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 한 번 갈 때 신중히 잘 고르고 공부해서 최적의 선택을 해 나가야지 그래도 도착하는 그 노후가 빡센데 대충 설렁해서 되겠느냐.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또 이제 결혼 생활 힘들다던데 저는 비혼으로 갑니다라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결혼을 해보니까 결혼 생활도 힘들지만 결혼하지 않은 분들도 만나보면 거기도 힘든 일들이 정말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힘들다고 이게 정답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꼭 겪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부분은 있다. 통계청에서 조사를 했답니다. 세대별로 성공적인 인생의 1위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저희 부모님 세대죠. 이제 베이비붐 세대는 풍요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워낙 힘들었기 때문에 뭐 6.25 이후에 막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 살다 보니까 좀 물질적으로 풍요로웠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게 대부분이었고 이제 우리 삼촌 세대, 이모 세대죠. 60년대 이후 세대들은 조금 그래도 먹고 살만해졌고 그래도 조금은 좀 할만하니까 취미도 즐기고 하면서 살아야죠. 라는 게 목표였답니다. X세대입니다. X세대는 수입은 좀 안정됐고 그래도 국가적으로 어느 정도 좀 이제 틀을 갖췄으니까 이제 좀 가족과의 삶,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거고 이제는 또 이제 나오는 이제 밀레니얼 세대는 너무 또 힘들다. 취업도 안 되고 하니까 저는 그냥 좀 안정적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뭔가 좀 긍정적으로 점점 더 좋아졌는데 여기서 팍 꺾였죠. 그래서 지금 청년들이 사실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고 안정적인 삶을 꿈꾸는데 그 안정적인 삶을 비혼을 통해서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자전거로 표현하고 싶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외발 자전거도 자전거고 두발 자전거도 자전거잖아요. 근데 이 두 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차피 페달을 돌리지 않으면 넘어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외발 자전거보다는 두발 자전거가 훨씬 멀리 가거든요. 그리고 페달 돌리는 것도 덜 힘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인생이라는 긴 경로에서 내가 외발로 달리는 게 과연 맞는 거냐. 어차피 넘어지는 건 마찬가지죠. 힘들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두 바퀴로 돌리는 게 훨씬 낫고 혼자 하는 것보다는 둘이 같이 가는 게 낫다. 그러니까 내가 과연 나한테 맞는 사람을 찾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 그냥 의뢰 없겠지라고 생각하고 외발로 그냥 나 혼자 열심히 돌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걸 한번 생각은 해보시고 그래도 나는 외발이 좋아 라고 하시면 이빨 꽉 깨물고 열심히 노후 준비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